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와 신규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 방송이 보통 한 60분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지금 한 40분 정도로 줄였거든요. 지금이 7시 13분에 지금 시작하니까 7시 한 4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이 오늘 역시도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일단은 보면 코스피 지수는 살짝 0.36 정도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0.23%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수급이에요. 수급이 외인은 일단은 매도가 계속 되고 있고, 근데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꺾였다라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는 꺾였다이고,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꺾였다라고 하면 어떤 원인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원인들도 지금은 좀 낭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떠돌아다니는 원인들에 대한 좀 어떤 낭설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진짜 이유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를 이제 좀 보면 하나는 그거예요. IT를 이익 실현하는 건 맞아요. 아이고, 글씨가 틀리네요. IT 이익 실현은 맞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IT 업종을 이익 실현한다라는 거지, 한국에서 아예 발을 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IT가 아닌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7월부터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하면서 잠깐인지 추세적으로 순매도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좀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T를 이익 실현하는 거가 맞다. 그 대신 다른 한국 국내 증시들을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잖아요. 아직 국내의 펀더멘털이 강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원화 강세 때문에 외인들이 이익 실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 정도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원화 강세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팔고 나간다?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자료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 정책들 있잖아요. 정책 관련해서. 여기에서 너무 어떤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빨리빨리 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잠시만요. 최근에 이제 이거를 제가 잠깐 꺼서 잠시만요. 필요한 자료를 잠깐 먼저 띄울게요. 됐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시장 하락 요인을 일단 먼저 점검하면 외국인의 매도가 맞아요. 그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
이게 확실한 이유는 맞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비중을 줄이는 것도 역시 맞아요. 근데 이 IT 비중을 줄이는 데에서 끝을 낼 거냐, 아니면 한국 증시에서 완전히 떠나갈 거냐.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까지 이야기 나오진 않고,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화 강세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 시장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한국 증시 이 외국인 순매매 대금을 이제 나타낸 거고, 여기 전체이고 IT 제외 한 거를 보는 거예요.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순매매 대금이 이렇게 꺾여졌죠. 순매매 대금이 꺾여진 건 맞는데, IT를 뺀 나머지를 볼게요. IT를 뺀 나머지는 아직도 계속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는 매도가 맞지만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다. IT 외에 다른 종목들은 계속 매수하는 중이에요. 현재 계속 매수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일단은 정부 정책 관련한 것들 있잖아요. 그 세법 개정안, 뭐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거는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꺾였던 적은 없어요. 그죠?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래도 뭐 좀 끼칠 수 있는 게 사실은 법인세 인상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긴 역사를 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거쳤을 때 그 나라의 증시가 가장 고점을 쳤었어요. 미국 증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대주주 범위를 이제 규제를 좀 폭넓게 잡았는데, 이거 역시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고, 그들이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안 역시도 사실 전 정권에서 내려줬던 거 다시 올리는 정도이고, OECD 평균보다 아직 낮다. 근데 하나 조금 불안한 부분은 이제 건설주 관련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서 보면 건설주 관련해서 건자재, 뭐 은행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내 증시, 국내에서의 매출이 비중이 큰 GS건설 같은 거는 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는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죠?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이걸 한번 제가 차트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엄청 많이 빠졌죠. 대신에 그동안 계속 눌려있던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볼게요. 거꾸로죠. 방향이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좀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심리적인 요인도 사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심리적인 요인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더 큰 거는 사실 그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렇죠? 원화가 강세일 때 이익 실현할 수도 있다. 이익 실현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봐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이게 근거가 좀 약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모습이지만 먼저 보여드리면, 보면 볼게요. 잘 보이죠? 최근 5년간 환율 구간별 외국인의 누적 순매매 대금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환차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사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어떤 환율 강세, 원화 강세의 어떤 부분만 부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과 한국의 그 IT 그 PER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미국은 계속 가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IT 쪽에서 한국이 꼴등은 아니잖아요. IT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한국이 1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 그 조선일보인가요? 중앙일보 보니까 미국이 한국을 전쟁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반도체 때문이다. 한국에서 전쟁 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IT 쪽이 미국 시장에 비해 이렇게 PER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IT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좀 복합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매도세는 계속되는 건 아닐 거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입니다. 결론이고, 그리고 사실 진짜 주가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들어가고, 어떤 뭐 차트에 대한 어떤 무언가도 들어가고, 어떤 뉴스 뭐 모든 걸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이라는 거예요. 기업 이익. 기업의 이익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어떤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기간은 어제도 한번 제가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시장은 일단은 간다.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한국 시장이 이렇게 오고 있다가 이렇게 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이 구간이 이제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깊어질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 남잖아요. 요거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일단은 요것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지수랑 주도주를 매매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바닥을 찍고 지수가, 이건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순간에 이 당시 때 주도주들을 매매하는 거예요. 주도주. 그 주도주 흔히 이 당시 때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주도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총이 큰 게 주도주가 아니고 실적이 강한 놈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업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에서 주도주는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실적을 잘 내는 놈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주도주를 매수하는 방법은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시장이 돌아나가는 이런 순간들 있죠. 시장이 돌아나가는 이런 순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 언저리 때 주도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때 같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이걸 한번 예를 들면 이거를 안 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펴볼게요. 어때요? 여기 코스피랑 맞아 떨어지죠. 여기 부분도 지금 맞아 떨어지죠. 요때 지수가 올라갔었고 이때도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럴 때 삼성전자를 같이 매수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때 들어가는 게 맞았어요. 맞았지만 이때는 시장이 주는 어떤 시련이었던 거고 이때 다시 재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되게 유명한 거 나왔죠. 3일 연속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최바닥을 잃었을 때였거든요. 이때가. 이때 많이 들어갔고 저도 역시 이때 들어가서 손절을 당했고 다시 재도전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시장은 그래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닐 때일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장이 올라가면 자존심 버리고 다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내면 이기는 겁니다. 볼게요. 이때 이게 지금 KB금융이 똑같죠. 지수랑. 요 당시 때 눌림이 많았었고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도주와 시장 지수를 같이 보라는 의미는 시장 주도주가 가장 수익이 많고 그 해에 뭐 가벼운 코스닥 종목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주도주들을 매매하라고 하는데 지수를 보는 이유는 지수와 주도주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피가 지금 잠깐 꺾이고 있죠.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죠. 여기가 꺾였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되나 볼까요? 꺾였는지. 똑같이 꺾였죠.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도 꺾였죠. 얘도 꺾였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지수가 돌아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라고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지금이 혹시 이런 구간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과거에 이런 구간처럼 어떤
조정인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건데, 보통 이 기간이 한 달 정도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8월 말 정도면 이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 좀 문제예요. 코스닥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흘러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이거 역시도 보면은 이 구간 언더가 아마 최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고, 이 구간을 지나 나가는 데까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때 쌓였던 매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아마 앞으로 계속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일 거고, 저 구간을 어떻게 나가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지우고 설명해 보면, 여기 때 이 매물 있죠. 이만큼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주식이 이렇게 막 맞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찌글찌글한 모습들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한 달 반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코스피로도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도 보면 이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 제가 요때가 아마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어떤 횡보 구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구간 안에서 주식은 아마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데서 뭐 맞고 하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제가 회원들한테도 일일이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이때부터 같이 끌고 왔던 분들이라면 지금 조정은 극복할 수 있어요. 물량의 한 50% 이상 정도 덜어내고 가면 돼요. 홀딩하면 되고. 하지만 최근 한 달 전쯤에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거의 다 손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꽤 많이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현금. 그 현금으로 지수가 돌아나갈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IT 쪽은 피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피하자. 그러면 IT 제외 업종, 그 중에서 저는 건설업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건설업 종목 중에 해외 건설의 비중이 높은 쪽의 종목을 좀 공략하고, 그 다음에 방어주 쪽, 방어주라고 하면 PBR이 좀 낮은 것들, 자산이 많은 것들, 대표적으로 통신주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최근에 다시 내수주도 좀 관련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종목을 추천했던 거 보면 뭐가 있냐면, 두산 인프라코어, 동아지질, 뭐 이런 쪽이 많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랑 똑 맞아 좀 떨어지는 인선 ENT, 이런 쪽을 좀 추천했고, 오늘 추천했던 건 YG 원, 이 회사인데, 이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고요. 절삭 공구를 만든 회사예요. 일단 이 회사는 절삭 공구이면 건설 어떤 현장, 어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국내 매출이 일단은 21%이고 나머지는 다 해외 매출이에요. 해외. 한 78.9% 정도가 해외 매출. 제가 이 회사를 한번 추천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저희 그 회원께서 많이 보셨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말씀 안 들어도 다 알 겁니다.
이 선과 주가는 정확히 반대로 간다고. 그죠? 말씀드렸던 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회사 사이트.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이런 절삭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쵸? 또 하나. 절삭 기계들. 이 보면 어떤가요? 오른쪽 게 아주 빠르죠? 얘는 YG1계, 그죠? 이쪽 YG1계.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같은 YG1인데 제가 말 실수했는데 이게 이제 신상 나온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신상인 거고 신상이 나온 것들 벌써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삭하고 이렇게 가공할 때 쓰는 것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 이게 경제적 혜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숨어 있는 어떤 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오래됐어요, 사실. 오래된 회사고, 한 30년 이상 된 회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거는 IT 기기,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정밀 가공하는 이런 절삭 공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런 주가가, 이런 회사의 주가가 오를 때는 산업이 돌아 나갈 때, 구리 가격이 돌아 나갈 때, 선진국의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특히 여기서 많이 판매되는 엔드밀, 뭐 드릴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겠지만 아주 강력한 어떤 무언가를 더 강력한 어떤 무언가로 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강력한 이 엔드밀이나 뭐 드릴이나 탭 이런 것들이 사실 짧은 거는 30초 쓰고 갈아야 되고요. 한 3, 4번 쓰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 100% 소매성, 뭐라고 하죠, 이거를? 소비성, 예. 소비성 제품이에요, 소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몇 번 쓰면 갈아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드릴이나 나사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는. 계속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와이언 같은 경우의 장점은 지금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제품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지만 가격이 싸요. 보통 30% 정도가.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앞서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들에 이제 외형을 키워가고 있어요. 외형을 키워가고 있고 다행히도 국내 매출은 작고 해외 매출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와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증시가 돌아나갈 때, 해외 건설업이 돌아나갈 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산업 사이클이 돌아나갈 때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뭐 LS 전선 아시아도 있잖아요. 베트남 쪽에서.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은 오늘은 매수를 했던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제 기억에 이게 아마 이번 연도 작년에 42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번 연도에는 한 470억 정도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좀 있었거든요. 박스권 구간에서 좀 모여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신고가를 돌파할 거예요. 신고가를 돌파할 거고, 그렇죠?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강합니다. 아이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강해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강하고, 역시 오늘도 평균 이상의 거래량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시장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는 도달한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 종목은 조금 그 이익 실현을 좀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최근에 일부러 좀 짧게 잡고 하자고 했잖아요. 5% 정도 수익 나면 50% 이익 실현하자. 그리고
나머지 손절가를 매입 가격에 맞추자. 손절가를 매입 가격에 맞춰버리자. 이거 다 이해하시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5%가 올랐다면 여기에서 50% 이익 실현을 하고 손절가를 내가 처음에 샀던 이 가격에 손절을 딱 맞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없는 거죠. 그쵸? 어차피 여기서는 50%가 이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좌에는 2.5% 수익이 일단 나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 5% 이상 올라가면 이 손절을 이렇게 계속 위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이 꺾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꺾일 때는 기대 수익이 낮아져요. 기대 수익이. 그래서 좀 짧게 보고 가자라고 했던 거고 일단은 코스닥은 조금 최근에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주가 됐던 IT 제약바이오 쪽도 좀 다 같이 조금은 매매를 안 하고 있고 코스피 안에서 혹은 최근에 국내 시황과 상관없는 실적이 강력한 그런 종목 위주로만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시황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늦어도 8월 정도면 아마 시장은 돌아 나갈 것이다. 8월 정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 7시 44분입니다. 제가 오늘도 좀 말이 많았고요. 일단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